네, 저희가 정치북 1부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의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취임한 지 한 달 정도 된 서울, 부산시장의 지지율은 전국에서 3, 4위를 기록했는데 울산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까 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들어본 결과 많이 힘들어 보일 것 같아요. 네, 정치북 2부에서는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 젊은 피, 영선 중진의 이준석 전 최고가 당당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한길 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일에서 11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경원 전 의원이 15.9%로 1위를 기록했고 2위로는 무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3.1%로 바짝 따라잡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응답률은 4.1%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 있죠. 네. 실제로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는 사람한테 호감을 갖고 투표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인들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당대표는 국민들한테 뽑는 게 아니라 당원들이 뽑는 거기 때문에 네. 당원들의 표심은 이것과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저는 일단은 나경원과 만약에 주호영이 된다 이러면 다시 나락으로 간다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나경원이 되면 다시 황교안도 불러오는 거 아니냐 이런 썰도 있던데. 이미 홍과 황이 다 부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근데 많은 황 분들이. 그분은 미국으로 가셨으니까 잠시. 근데 홍도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이번에 복당 신청하셨죠, 이틀 전에. 그래요? 기자회견 하셨고 네. 근데 내부에서 반발하는 것도 정말 심하더라고요. 네, 변호사님은 또 상담하러 가셨기 때문에 저희가 2부에서는 저희 3명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 내용을 따라서 부울경, 노회한 정치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북 2부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치북.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의 여론조사 결과가 저는 약간 좀 충격이긴 한데 울산의 4선 중진인 김기현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되면서 도로 영남당 되는 거 아니냐, 영남 꼰대당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일단 민주당의 입장으로 보면 환영을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자기들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이렇게 뭐랄까 흔히 말하는 삽질이라고 하죠. 그걸 해주면은 국민의힘에서 삽질을 하기를 원한다. 네. 이게 어쨌든 개혁이 그러니까 뭐랄까 김웅 의원이랑 이준석 의원이 바라고 있는 당의 쇄신 그런 느낌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도로연합당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 경쟁하고 있는 당들은 환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 이게 국민 일반에게는 참 불행한 소식이긴 한데 이게 이제 정치 세력 관계 속에서는 이태인 씨 같은 저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걱정이 돼요. 실제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건 당대표가 누가 되든 울산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다. 부울경 전체적으로 다. 특히 울산.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별 영향을 못 받을 것 같다. 이런 이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래요? 이제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다면 이라는 걸 가정했을 때 울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저는 그러니까 국민 일반의 여론조사가 아니라 당원 투표를 했는데 이준석이 당대표로 뽑혔다. 이건 정말 큰 변화고 이렇게 되면 정말 영남도 지각 변동이 저는 불가피할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당원들의 민심이라는 건 변화라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사실 이준석 씨 같은 경우는 정계 입문하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사실 좀 개혁적인 보수? 합리적인 보수, 제대로 된 보수를 한국사에서 정치 블록 하는데 관심이 많아서 계속 그런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등장은 박근혜 키드로 등장해서 네. 그렇지만 박근혜 최순실 사태 겹치면서 자기 입장 정리 명확하게 하고 네. 보수 정치 세력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일관되게 계속 발언하고 정치해 왔기 때문에 네. 저는 그가 영선이지만 중진이라고 평가받고 있고 최고위원이 되고 되게 중요한 정치인으로 회자되는 데는 그렇죠. 그가 그동안 쌓아왔던 노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박근혜 키드로 같이 등장한 사람이 서울에 이준석이 있었고 부산에 손수조가 있었죠. 네, 지금 뭐 그래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 이준석은 계신지 뭐 모르겠어요. 안철수, 그다음에 손수조는 문재인 해가지고 거의 저격공천 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초반에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 실제로 좀 시간이 이른 뒤에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자기 정치 이 스토리를 일관되게 잘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지지하거나 동의하진 않지만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건강한 보수를 집결시키고 그 건강한 보수에 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집권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현재 국민의당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거기에 반응한다면 저는 정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게 실제로 네. 바른미래당에서는 실패하지 않았나요? 뭐 원래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개혁 보수로 나왔던 바른미래당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내부에서 실패를 하고 다시 국민의힘으로 어떻게 보면 흡수가 된 거죠. 그 의원들이 다 탈퇴하고 이제 다시 국민의힘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이준석 최고도 결국에는 들어가서 열심히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죠. 오세훈 시장 때 그 미디어 정책 위원장인가? 네네네. 해가지고 이제 2030들 타겟으로 본인들 엄청난 활약을 했다고 뭐 방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먹혀서 지금 여론조사가 이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일단 시민 여론조사기 때문에 예, 이럴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지도에 근거한 득표라고 생각하고요. 당심을 어떻게 조직하느냐가 핵심일 텐데 이미 이제 김웅 의원도 네.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잖아요. 네. 사실 우리는 뭐 정치를 하기도 하고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치에 평론도 하니까 이런 이름을 아는데 시민들은 몰라요. 그렇죠. 김웅이 누군지 몰라. 네. 근데 이제 초선 국회의원인데 대차게 대표하겠다라고 네. 나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홍준표 의원이 공부 좀 더 하고 와라 뭐 이래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고 거기다 대고 나 당신한테 배웠는데 뭐 이렇게 대거리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김종인 만나러 갔는데 네. 김웅 뭐 거의 소득도 없는 만남. 그런데 저는 이준석 의원이 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정말 당 내부를 흔들고 싶다면 김웅이라는 사람이랑 판을 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으로 단일화를 하든 김웅으로 단일화를 하든 국민의힘 내부의 개혁 세력들 그리고 네. 정말 이건 개혁과 동시에 세대 교체도 같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김웅 의원은 50대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준석은 이제 지금 30대잖아요. 네, 근데 초반 정도. 사실 국민의힘에서 50대도 상당히 젊은 정치인에 속하잖아요. 울산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정치 신인급. 네. 뭐 이분은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정치 신인은 맞는데 일단 상당히 젊은 축이고 네. 그래서 세대 교체랑 세력 교체가 가능한 판이 되는 거라서 소탐대실 하지 말고 둘이 같이 팀을 잘 짜서 네. 당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한 가지 저는 우려가 되고 있는 게 저도 이준석 의원 전 최고위원이랑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연대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둘이 이 한 가지에 대해서 생각이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바로 홍준표 복당. 이틀 전에 신청했을 때 이준석 의원은 홍준표 내 복당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이준석. 네, 김웅 의원 같은 경우 결사 반대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죠. 네. 그분의 결을 좀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당대표 되면은 네. 김종인을 데리고 오겠다라고까지 말을 했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만약에 이 이준석과 김웅의 연대가 네. 잘 안 이루어진다면은 홍준표 때문이지 않을까. 너무 서로가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저는. 저 오늘 저희 이제 김현정이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헤드라인이에요. 이준석 최고가 당대표 최종 1, 2위는 이준석과 김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럼 정말 파란인데요. 네.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도 그냥 저 혼자 뽑아본 건데 국민의힘 영남 꼰대당에서 세대개혁당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 근데 과연 될까? 이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되면 정말 민주당도 일부러 지금 당대표를 미루고 있잖아요. 네. 당대표 선거를. 근데 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당대표는 송영길. 네, 됐잖아요. 네. 뭐가 미뤄지고 있었지? 뭐지? 정치 덕후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대선 후보에 대해서 조금 미루려고 하고 있죠. 대선 경선을 미루려고 하고 있고 네. 당대표는 이제 지금 송영길. 솔직히 그리고 민주당도 이거 이제 이준석 대표가 나오는 걸 알았으면 조금 더 늦게 해서 어떻게든 세력 교체가 좀 되지 않았을까 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보면은 고개를 민주당은 어쨌든 이번에 친문인 홍영표 의원이 정말 송영길 의원이랑 박빙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세대 교체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으나 지금 어쨌든 이게 당대표가 선임하는 최고위원이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출되는 걸 보고 조금 판단하거나 아니면 지금의 이준석이 이렇게 뭐랄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걸 보고 좀 더 쇄신 가능한 인물을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는 있어요. 그렇죠. 지금 각 정당별로 2030에 대한 표심 잡기가 너무 이제 과열화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까 일부에도 잠깐 말씀하셨던 그 한강에서 이제 안타깝게 죽으신 그분 사건도 전국적 이슈로 만들고 있는 느낌도 저는 약간 들어요. 그래서 이 표심을 좀 어떻게 잡을까? 결국에는 당에서도 2030의 젊은 정치인들이 면전에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보통 코사지 정치 이렇게 얘기되는 건데 청년들도 이용하는 거고 활용하는 선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김웅 의원이나 이준석 의원이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선전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이제 당 밖에서 지켜보는 저희 또는 일반 시민들의 여론과 이 당의 주인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또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는 건 그 간극이 되게 커서 근데 저는 큰 틀에서 현재 국민의힘 말고 좀 더 건강한 개혁적인 보수로 우리가 좀 변화해야 된다. 그래야 집권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좀 많아지신다면 분명히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또 윤석열 같은 사람도 쉽게 들어와서 대선 준비하지 않겠어요?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이명박근혜 그 두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결국엔 이명박 박근혜를 이렇게 저기로 보낸 거는 윤석열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반대 의견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조금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쇄신적인 인물이 당대표가 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 게 어쨌든 김기현 원내대표가 됐을 때 권태형 의원이 30표를 넘게 나왔어요. 그 부분은 어쨌든 같이 나오셨던 그 최종 그 결선 투표까지 가신 분, 그분 투표가 33표까지 나왔다는 거는 와 쉽지 않겠다라는 거. 기존에 이 강성 보수 세력이 나 이 정도 있다, 박근혜 계파가 이 정도 있다라고 좀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주영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헤드라인 기사를 좀 깔끔한 걸 뽑으셨더라고요. 패기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그렇죠. 본인들은 젊은 패기를 짓누르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마음이 있는데 저 방금 또 이준석 당대표를 검색해 보니까 중앙일보 기사예요. 헤드라인만 읽어드릴게요. 윤석열 빨리 합류하면 유구, 늦으면 수입산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이든 안철수까지 다 끌어안아서 빨리 좀 보수들을 일으키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좀 어떻게 보면 대권에서 좀 승리가 있을까요? 일단 이준석 최고위원하고 안철수 의원은 또 전사가 많아서 그렇죠. 서로 같은 지역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워낙 국민의힘을 포함한 보수정치 세력 같은 경우는 1점 돌파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목표를 딱 정하면 거기에 다 같이 이제 동의하고 확 가기 때문에 어떤 다이나믹이 펼쳐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 대체로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호영이 당대표가 되는 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건데 2등하고 격차가 얼마나 날 거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김웅이 됐든 이준석이 됐든 2위 그룹이
아주 좀 각축을 벌이면서 이 선거가 끝났을 때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 밖에서 네. 이 선거를 지켜보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시그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압도적으로 주호영이 당대표가 되고 김웅이나 이준석 같은 내부 개혁 세력이 아주 저조한 득표를 했을 때 이 당에 대한 국민 일반의 인식은 이제 더 확고부동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국민의힘의 확장력도 떨어지고 대선 승리나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는 사실 어려워져서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시간을 벌고 또 이제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런 거 아닐까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한국의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하지 않는 한 계속 이런 식의 경마식 중계하고 네. 구경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네. 안타깝긴 한데요. 저도 여기서 좀 약간 궁금한 게 지금은 거의 민주당, 국민의힘만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한국에서도 많은 다수 당들이 있잖아요. 그 당들 대표들은 생각보다 젊으신 분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부각이 안 되는 걸까요? 얘기했잖아요. 언론 일반이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9시 뉴스나 주요 언론에 등장하는 정치인이 되게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외우는 정치인이 몇 없죠. 시대전환 당대표가 누구냐? 기본소득당 당대표가 누구냐? 저는 의원밖에 기억이 안 나요. 조정원 의원, 용해인 의원. 네.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나마 현직 의원이니까 우리가 이름을 아는 거죠. 그렇죠? 네. 정의당 현재 당대표가 누구냐? 이래도 한참 생각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인들의 이름을 몰라요. 네. 근데 사실 우리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정치인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현재 의원이 아니고 그냥 관료로 일을 하는 사람들, 전 의원들조차도 되게 많이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언론이 얼마나 주목하고 포커싱하느냐에 따라 틀리죠. 노출 빈도가 너무 적다. 너무 달라요. 그리고 또 너무 다르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최고가 되게 잘 현명하게 대응한 게 실제로 영선인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그렇죠.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하는 일관되게 시간을 좀 쌓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거의 나경원 의원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네. 인지도와 지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 일반에게. 네. 그리고 실제로 명실상부하게 국민의힘에서 가장 개혁적인 보수, 차세대 보수 리더로 지금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도 이준석 의원의 버금가는 출중한 정치인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언론에 주목 못 받는 거고 심지어 현역 의원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 이름은 우리 국민들이 다 모르시죠. 네. 사실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 이름 모르시는 국민들도 되게 많습니다. 네, 정말 많아요. 네. 심지어 저 시의원인 줄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선거에서도 자주 보고 익숙해서 그렇죠. 현직 의원인지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한테 막 의원님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되게 당황스럽고 죄송한데 근데 이렇게 국민 일반이 한 정치인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 정치인이 정치인으로 성장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역사와 과정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면 뭐 하실 말씀 있으시죠?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과거에 네. 정치인들은 보면 30대 초반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30대 초반의 국회의원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거의 없다고 없어요. 보면 되죠. 혹은 뭐 비례대표로 겨우 한석 두석 나오거나 청년 할당제로 이제 뭐 한 분 두 분 정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쇄신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면은 그 부분에서 개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네. 저는 딱 이번에 당대표 선거를 결과에 따라서 딱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냥 과연 기득권 정치가 무너질지 그냥 그대로 유지될지 확실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다시 저희 주제로 돌아오면 정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당대표가 됐었을 때 부울경에는 어떠한 바람이 불까? 이게 가장 궁금한 사안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도 뭐 서범수 의원이 초선 그리고 이제 박성민 의원이 초선이지만 다들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뭐 다른 경남 지역과 부산 지역 같은 비슷하지만 이 당대표가 정말 30대 당대표가 나왔을 때 부울경에는 어떠한 바람이 불까? 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사실 뭔가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울산 표심을
김기현 대표가 단도리를 잘 하시겠죠. 일단 울산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당원들의 표심도 단도리를 잘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울산 표심 자체가 획기적으로 변화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은 안 하는데 네. 울산을 제외한 그러니까 영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대대적인 바람이 불어서 만약에라는 건 없지만 만약에 이제 정말 김웅이 됐든 이준석이 됐든 그리고 제3의 누군가든 국민의힘 내부의 개혁적인 인사가 대표가 된다면 일단 이 변화라는 건 불가피하구나. 라고 느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문 걸어 잠그고 울타리 높이 쌓고 울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실 것 같아서 걱정은 좀 됩니다. 30, 40대 좀 뭐라 해야 되지? 초선 이미지는 아니고 뭔가 이제 대학생으로 말하면 새내기 같은 정치인들이 나올 확률은 좀 적을까요? 울산 같은 경우는요, 제가 경험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은 실제로 중구만 해도 정말 새로운 신인 정치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계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정가균 계보, 박성민 계보 이렇게 해서 그 계보 안에서 실제로 선거 캠프에 참여해서 쭉 열심히 활동하고 그리고 또 뭐 그 계보 안에 있는 청년 조직의 일원이 돼서 열심히 시간을 쌓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초의원이 되고 광역의원이 되고 기초지자체당이 되고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러니까 그 층층시하라고 하는데 그 과정들을 계속 밟아온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들의 리그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참신한 인물인데 이런 게 없어요. 울산의 정치인 중에. 한 분이 계시긴 했었죠. 막말 논란 때문에 조용히 이제 예비후보 사퇴를 하신 우리 박모 예비후보. 울주군. 네, 울주군 보궐선거에. 그분이 어쨌든 부산에서 활동하시면서 울산으로 오셔서 혁신위원장을 임명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일단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혁신을 외치고 청년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자고자 좀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시당위원장 임기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이제 다음 시당위원장이 잘 이어받을지가 중요하고 만약에 이준석이나 김웅이든 조금 어린 나이대가 비교적 어린 나온다고 할 수도 없지만 나이대가 젊은 분들이 당대표가 되면은 저는 소소하게나마 약간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청년 정치인들에게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울경 쪽에다. 네, 다 일단. 근데 서범수 시당위원장이 지난 보궐선거 때 울주군 기초의원 공천했던 걸 보면 알잖아요. 네, 여전히 결과론적으로는. 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제가 이제 경험한 울산 중구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한데 상당히 폐쇄적이고 상당히 가족주의적이어가지고 정말 참신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쉽지 않다. 그리고 중앙에서 이렇게 배우의 든든한 뒷배가 있어서 좀 낙하산격으로 꼽혀도 다 이렇게 지역에서 튕겨 나가잖아요. 네, 지난 총선이나 뭐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진짜 똘똘 뭉쳐 있거든요. 네, 가족주의적으로. 그래서 그걸 뛰어넘는 게 쉽지가 않고. 말씀드렸듯이 이번 당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서 분명 이렇게 반향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번 참에 우리는 변화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울타리를 더 공고히 하고 잘 지킬까로 더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릴까 봐 좀 답답하고 걱정이 되죠. 약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참 울산이 좀 맞아요. 근데 울산이 어쨌든 산업도시이면서 타 지역에서 많이 오셔서 정착을 한 곳이잖아요. 근데 정치인은 그렇게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을 환영하지는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뭉쳐있고 안 주려고 하는지 참 이거는 울산의 그런 지역 상황과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아쉽네요. 저희가 아까 1부에서도 했고 이제 2부에서도 한마디로 부탁드렸는데 국민의힘 당대표로 이준석 대표가 선출되면 부울경 정치계에 땡땡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들어갈 땡땡은 어떻게 한마디씩 준비를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청년에게 약간의 영향을 끼친다. 청년에게 약간. 네, 약간. 네. 오히려 저는 보호기제, 방어기제로 작동할까 봐 더 걱정이 돼요.
정말 좀 이게 뭐 젊은 정치인이 나와서 정말 뭐 시대를 바꾸는 정치인이 나오면 정말 뭐 우리나라 쪽으로 또 좋은 일이지만 지역 정치를 봤을 때는 젊은 정치인이 나와도 젊은 정치인이 만약에 당대표가 돼도 결론은 답이 없다. 이게 너무나 좀 얘기를 나눠보면서 제가 지금 계속 드는 생각이거든요. 이 뭐 토착 세력들의 이 정치 세력이 정말 좀 사라지지 않으면 계속 이대로 갈 것이다. 뭐 지금 김기영 원내대표도 그렇지만 지역구제를 없애야 돼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완전 전면 비례대표제로 가야 네. 정책으로 승부하는 정당들의 경쟁이 실현될 거고 그렇게 돼야 지역 토 세력들이 자신의 명예를 연장하는 또는 권력을 연장하는 계기로 정치를 이용하진 않죠. 그 얘기 들으니까 아까 이준석 이제 후보가 얘기를 그 방송에 얘기를 하던 게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20대 청년이든 뭐 20대 대학생이든 80대 어르신이든 모두가 나와서 토론을 해서 대표 이제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겠다. 본인 당대표가 되면 어차피 이게 그 뭐라고 하죠? 주는 공천권? 공천권을 주겠다라고 이제 뭐 공약은 했는데 실제로 만약에 당대표가 돼서 실행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할당제 다 없앤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여성 할당, 남성 할당, 맞아요. 청년 할당, 장애인 할당 그런 거 다 없애고 정책적으로만 논의하자고. 시험 봐서 결정하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시민들이 듣기에는 속 시원하고 재밌는 발언인데 실제로 이제 정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죠. 네. 그럼 저희가 뭐 이제 1, 2부 다 마무리하는 이제 시간인데 1부에서는 4명, 2부에서는 저희 3명에서 방송을 했는데 좀 어떠셨나요? 청취자분들이 이동훈 변호사의 공백을 크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일부, 저 생각에 약간 일부러 도망친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예. 뭐 어떻게, 뭐, 좀, 앞으로의 방송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처럼 해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더도 말고, 네. 덜도 말고. 위원장님은? 우리끼리 평가하지 말고 시민들한테 좀 모니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제가 마무리 멘트를 이렇게 준비를 했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밝고 아름다운 뉴스로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유튜브, 팟캐스트, 네이버 TV 이제 모두 운영하고 있으니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을 꼭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 방송은 하고 있지만 의견을 좀 개진해 주셨으면은 맞아요. 듣고 싶은 주제라던가. 저희 뭐 메일도 있고 그 유튜브 들어오시면은 다 정치 팩토리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시청자들, 청취자들의 의견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고요. 이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